시간도 안 기다려주시고 그냥 가시네. 괜찮아요. 이런 변수를 다 예상을 해서 일찍 나왔기 때문에 대신 지하철을 타고 가면 버스 대비 12,000원 정도를 더 아낄 수 있어요. 인천공항 도착. 집 나온 지 5시간 만에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가는 것보다 양양에서 인천 오는 게 더 오래 걸려요. 엄청 붐빌까봐 2시간 정도 일찍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네요. 평일이라 그런가? 나 출국장에 사람 이렇게 없는 거 처음 봐요. 밥이나 먹고 가야겠다. 분식 햄버거 먹고 싶은데? 햄버거집이 없나? 안전검사랑 출국 심사까지 완전 일사천리인데요. 한 10분 컷? 인천공항 이렇게 한산한 거 처음 봐요. 이럴 줄 알았으면 2시간 더 자고 왔지. 게이트까지 다 왔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됐습니다. 비행기 연착된 걸 좀 일찍 알았으면 양양에서 인천까지 한 번에 오는 공항버스 탔어도 됐는데 뭐 아무튼 일본을 생애 처음 가봐요. 제가 근 30년 정도 살아오면서 40개가 조금 안 되는 나라들을 가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본은 없었어요. 제가 일본을 가지 않았던 이유는 첫째는 일본 하면은 크게 떠오르는 게 애니메이션이랑 야구 동영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둘 다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 문화라든지 뭐 일본어라든지 그런 쪽에 크게 흥미가 없고 관심도 없어서 가볼 생각을 못 했었다. 그리고 일본을 가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일본은 우리나라 동쪽에 약간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경유로 지나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루트상 여기 갔다 저기 가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점 찍고 이동하기가 편한데 일본은 진짜 마음 먹고 가지 않는 한은 루트로 만들기가 애매한 나라라서 뭔가 다른 나라랑 같이 묶어서 가기 애매한 감이 있더라고요. 굳이 또 하나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이런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조금 반감이 들었던 것 또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일본 여행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이제 와서 일본을 가봐야겠다라고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 직업이 여행 유튜버이고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독자님들의 니즈를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에 인스타 스토리에서 살짝 이런 설문조사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득표율이 좀 비등비등했는데 일본이 조금 더 많이 받았었어요. 어쨌든 일본 콘텐츠를 기다려주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이제 일본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배를 타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표가 35,000원? 이건 선 넘었지 하면서 바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결국 인천에서 후쿠오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고요. 35,000원으로 시작하는 생애 첫 일본 여행 시작합니다. 지하철을 타려면 여기서 셔틀버스를 또 타야 되나봐요. 부정거장 가야 되거든요. 여기 기원 스테이션? 카드가 된다고 표시가 있던데 카드는 안 받네. 다행히 제가 1,000엔 현금 뽑아온 게 있습니다. 와우, 동전 과목이 시작되었군. 뭐야, 카드도 되네. 이게 푹신푹신한 베베소대인데 앉으면 띠용띠용해요. 이렇게 푹신한 지하철 의자 처음 앉아봐요. 운전기사님들 타는 그 스프링클린 의자 앉아볼게요. 저녁 시간이라 맛있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호스텔 체크인만 하고 바로 밥 먹으러 가야지. 일본 가면 길이 깨끗하다고 얘기로만 들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길이 진짜 깨끗해요. 하나 호스텔 여기다. 국제 게스트하우스 열려있네. 한국 분이세요? 네. 그러면 이거 영어로 써주세요. 네. 혹시 유튜버세요? 네. 오. 제 침대는 오늘 여기 자리에 쓰면 되겠습니다. 숙소에서 좀 누워있다가 저녁 먹으러 나갔습니다. 여기가 숙소 있는 골목인데 이렇게 실내예요. 실내인데 또 이렇게 뚫려있고 약간 시장 같은 분위기도 나면서
양쪽으로 맛집도 많아 보이고 숙소 위치가 나쁘지 않네요. 숙소에서 한 3분 걸어왔는데 사창가? 호든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삐까뻔쩍해? 막 여성분들 짧은 옷 입고 나와서 막 이렇게 뭐 홍보하시고 하시는데 굉장히 큰 길가에서 대놓고 하시거든요? 이게 그냥 합법적 영업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본인가? 아, 우동 먹으려고 찜해놨던 곳인데 평일 저녁 9시인데 웨이팅이 있네. 다른 집을 찾아봅시다. 오늘 아침 7시 반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먹은 거 아까 공항에서 먹은 그 샌드위치랑 오렌지 주스 하나밖에 없거든요. 진짜 지금 그릇까지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멘집 발견. 여기는 자리가 있거든요. 들어가자 그냥. 아, 여기 자판기구나. 메뉴가 하나밖에 없네. 돈코츠 라멘. 현금만 되나? This is drink? green. 티? 다들 뭘 마시고 계시길래 저도 한 잔. 아리가또. 기름기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느끼할 줄 알았거든요. 마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약간 깔끔한 개운한 맛이 나요. 마늘이랑 후추. 아, 겨울에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제가 첫 끼로 꼭 라면을 먹고 싶었던 이유가 여기 후쿠오카가 돈코츠 라면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코츠 라면만큼은 꼭 첫 끼로 먹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국물 진짜 맛있다. 약간 곰탕 느낌이다, 곰탕 느낌. 밥 말아서 김치 얹어 먹고 싶은 그런 맛의 국물이에요. 차슈는 얇아서 별 맛이 안 나요. 그냥 구색만 갖춘 느낌? 깨 생겼죠? 고소한. 깨, 초생강. 비주얼이 새로 나오는 집 같아. 배는 조금 부른데 약간 분위기가 살짝 맥주 한잔 하고 싶은 느낌이거든요. 일본어를 진짜 하나도 몰라서 오기 전에 그래도 벼락치기로 몇 문장을 외워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마비로 구다사이. 생맥주 하나 주세요. 오늘 이거 한번 외쳐봐야죠. 나마비로 구다사이. 분위기 괜찮은 맥주집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렇게 길거리에 노상 감성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아, 이 노상 감성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이토리에 다이조부 데스까? 비디오 오케이? 응. 뭐가 맛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아리가또. 아, 너무 맛있다. 소힘줄. 국물에 짭짤한 간이 되게 잘 배었어요. 식감은 되게 쫄깃쫄깃한 느낌? 아, 생맥주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소원 풀었고요. 저는 이제 숙소 가서 자고 내일 다시 이어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쿠오카에서 예토입니다. 일본의 활기찬 둘째 날 아침이 밝았고요.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로컬 시장 둘러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 근처에 시장이 있길래 일단 시장 구경 먼저 하러 갑니다. 시장 도착했습니다. 일단 어떤 걸 파는지 살짝 둘러볼게요. 시장 모습은 우리나라 재래시장이랑 비슷한데 이제 파는 품목이 다른 것 같은 느낌? 여기 대기줄이 엄청 긴 식당이 있거든요. 얼마나 맛집이길래. 히토리? What's your name? SONG 성 비디오 다이저브 데스까? Inside. 아하. 머리가 왜 이래 세상에. 원래 웨이팅 기다리는 거 극혐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기다릴 만한 인내심이 조금 있어요. 분명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집일 것 같아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팅 줄에서 미리 주문을 받나 봐요. 아, this one? Correct. Yes. Large size, small, medium, large. medium? Medium. 한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가스오브 생선이야.
숟가락을 안 주나봐요. 숟가락 이렇게 얻어 먹고 싶은데 해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인데 5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요. 하얀 거 먼저 먹어볼게요. 뭔지 모르겠는데 꼬독꼬독해요. 얘는 약간 다진 거 같은데? 참치 다진 건가? 숟가락이 이거 맞아요? 너무 조그만데? 확실히 회들이 신선해서 그런지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제 바로 옆에 앉아서 드시는 분이 한국인 여성분이어서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으시니까 멘트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짧은 평을 해보자면 맛있었고요. 비린내 하나도 안 났고요. 그리고 약간 쫄깃쫄깃한 식감인 부분이랑 부드러운 식감인 부분이랑 같이 섞여 있으니까 식감이 단조로울 틈도 없었고 밥은 꼭 라지로 드세요. 마지막에 사시미는 남았는데 밥이 부족해가지고 사시미만 먹었거든요. 금액이 1,300엔인 거를 감안하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 식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이 시장에서 또 유명한 게 바로 이 오뎅집이래요. 오뎅도 좀 사볼까요? 오스스메와 난데스까? 아, 오케이. 한 개. 야. 라멘, 명란. 원. 왕왕 라멘, 명란. 타코야키 어때요? 다코야키 좋아해요. 타코야키. 오케이. 한국에 가져갈 수 있게 진공 포장도 해주신대요. 여기 정준하 씨가 오신 곳이라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담아주셔서 포장했습니다. 요새 무설탕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가 봐요. 여기도 다 무설탕이네. 와, 9도? 9도는 좀 세고 7도짜리 하나 먹자. 이 편의점 바로 맞은편에 공원이 있는데 말이죠. 왜 그늘은 없어 보이지? 일단 건너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근처 공원을 검색하니까 몇 군데가 나오기는 하는데 다 이렇게 좀 애들 노는 놀이터 같은 느낌이랄까? 여기도 한번 뭐 드시고 계시고 저도 여기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한번 운치 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냄새 너무 좋아. 아니야, 시원한 거 먼저 먹자. 이름은 뭔지 모르겠으나 산토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한정판이네, 한정판. 이야, 이거지. 스고이 맛있잖아. 오뎅 먹어봅시다. 먹기 편하게 일단 반씩 쪼개주셨어요. 너무 세심한 감동 서비스인데? 이 겉에 붙어있는 게 약간 라면 느낌? 겉에 붙어있는 게 라면이 아니라 그냥 라면을 뭉쳐서 튀긴 거네. 이 면이 오뎅으로 만든 건가? 너무 신나게 먹었다. 뭐 안 찍었는데 간이 짭짤하게 딱 맞아요. 얘는 뭐지? 명란데스. 이 후쿠오카가 또 하나 유명한 게 바로 이 명란이라고 하더라고요. 찔겨. 대존맛. 왜 맛있냐면 명란만 들어간 게 아니고 살짝 매콤해요. 살짝 매콤하면서 명란의 그 고소하고 짭짤한 맛 플러스 이 오뎅의 탱글탱글한 맛. 미쳤는데? 얘 진짜 맛있다. 얘는 다코야끼라고 그랬거든요? 얘는 못 먹겠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다코야끼라는 게 너무 질척질척하고 질퍽한 느낌이 너무 싫어요. 마지막 타자 얘는 고로케인가? 정체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안에 생선살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얘도 약간 식감이 약간 질척질척해서 일본 와서 맨날 이렇게 맥주 먹고 하이볼 먹고 하면은 주정뱅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제가 요새 술이 많이 약해졌어요. 저 지금 저거 한 캔 마시고 살짝 알딸딸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숙소 옮길 시간이 다 되어서 걸어가면서 술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약한 호텔입니다. 헨나 호텔이라고 일본어를 번역을 하면 이상한 호텔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숙박 컨디션을 크게 따지는 사람이 아니어서 어제 같은 호스텔 이용하면은 가격을 3분의 1 정도로 아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호텔을 찾아온 이유는 구독자님들이 여기를 찍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구독자님들이 보고 싶다고 하시면 보여드려야죠. 이 호텔이 유명해진 이유가 체크인하는 카운터에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 공룡이 있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그냥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무인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여기 카운터가 빈 것 같으니까 여기 가서 저 체크인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 저 파랭이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얘는 조금 굼뜨네.
안녕. 안녕. 아, 이거 끝나야 되나 보다. 안녕. 나 이제 체크인해도 될까? 아,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한국. 예약 중인 이름. 너 가만히 좀 있어 줄래? 정신 사나워. 가만히 좀 있어. 야, 너 뭐 재능 많다. 아, 여권을 삽입을 해야 되는구나. 기다려. 결제를 여기서 하는 거 같고요. 12,090엔. 오케이. 키 받았습니다. 인사는 해주라 그래도. 안녕. 이것으로 체크인은 완료되었습니다. 오. 쾌적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국어 할 줄 아네? 고맙다. 인사도 하네. 고맙다. 룸 넘버 701이라고 하거든요. 가봅시다. 701호. 라라라라라. 여기 왼쪽으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침대 하나 있고 TV, 테이블, 그리고 여기 세면대, 여기 화장실이겠죠? 나름 미니 욕조도 있고. 잠깐, 변기가 어디 있는 거야? 뭐야? 화장실에 변기가 없어? 아, 샤워실이랑 화장실이랑 따로 있구나. 여기 있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 제가 이거 변기 위에 세면대 있는 거 대만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일본에도 이게 꽤 보이네요. 여기 이 호텔의 장점은 바로 LG 스타일러가 있습니다. 따단! 요거를 열어주면 오, 이거 난방 좀 걸어놓고 살짝 털어줄게요. 오늘 공원에도 갖고 했으니까. 저녁 먹으러 갑니다. 아까 공원에서 먹은 술이 도수가 좀 있는 편이어서 숙소도 짰겠는데 막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자다가 나왔습니다. 저녁에는 뭘 먹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본 하면 또 야키니쿠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야키니쿠 한번 먹으러 가보려고요. 일단은 여기 호텔에서 가까운 곳에 리뷰 괜찮은 야키니쿠 집이 있어서 일단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거든요. 가로. 일본 와서 보이는 한자는 다 중국식으로 읽고 있어요. 이게 야키니쿠인가? 지금 오픈 시간 거의 맞춰서 오긴 했거든요. 아, 자리 있었으면 좋겠다. 어서 오세요. 건방와 히토리です. 뭐야, 자리 되게 많네. 사실 저는 메뉴를 이미 보고 왔답니다. 여기에 무슨 세트 메뉴 같은 게 있더라고요. This one? Two people. Really? Sorry. This? 그렇구나. 사라다 노멀 To be? Big size? 하프? 하프. 이거 비파마 시켰는데 약간 살구처럼 생긴 과일이거든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몇 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걸로 만든 건데 과일의 특유의 향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고 그냥 상큼하고 맛있어요. 음료수 같은 느낌. 지금 주문하자마자 거의 다 나왔고요. 아마 손님이 저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웨이팅을 걱정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네요. 일단은 제일 기대되는 우설 먼저 구워볼게요. 이게 5조각 나왔고요. 맛있겠다. 이거지. 이러려고 돈 버는 거지. 생각보다 진짜 금방 익어서 바로 뒤집어줘야겠다. 불이 약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세네. 얘는 살짝 식초 느낌인데? 살짝 새콤한 소스. 일본에 오면 우설을 꼭 먹어보라고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좀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어가지고 놀랐고요. 이번에는 밥에 얹어서 이렇게 이 양념 간장이 맛있다. 간장에서 라면 스프 맛이 나요. 저는 고기를 부드러운 편을 선호해서 우설이 생각보다 쫄깃쫄깃하네. 기대했던 맛은 아니에요, 확실히. 한국 바베큐는 고기를 약간 넉넉하게 얹은 다음에 한 번에 약간 싹 구워놓고 먹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야끼니쿠는 이렇게 고기를 한 점 한 점 약간 정성 들여서 구워서 먹는 느낌이라 살짝 소꿉놀이 하는 기분 나요. 이놈, 얘 제일 비싼 애거든요. 밥이 얹어서 이렇게. 신선하네. 살았네. 살았어. 다시 이렇게 소독했습니다.
확실히 비싼 게 맛은 있거든요. 일단 한우랑 비교해보면 솔직히 한우랑 맛이 비슷해요. 한국인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가? 한우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길거리에 서 계시는 분들 뭐 홍보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도 많이 보이시던데.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먹어본 야끼니쿠 소감은요, 맛이 있다. 하지만 먹다 보니까 물린다. 저는 아무래도 한국인인지라 그냥 그 마늘이랑 양파 야무지게 구워가지고 상추에다가 쌈 싸먹는 그 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모여서 간단하게 한 잔 걸칠 수 있는 술집들이 있는 그런 골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도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들려서 간단하게 술 한 잔 걸치는 그런 장소라고 알고 있는데, 의자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다찌석에 서서 먹는 스탠딩 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후기에 다 친구 사귀기에는 되게 좋은데 일본어를 안 하면 와서 어울리기 좀 힘들 수 있다. 극강의 아이는 절대 가지 말아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지만 지금 일본에 와서 거의 아이가 됐고 일본어를 거의 못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떡해요. 저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기빨리는데. 어제 늦은 시간에도 사람이 이만큼 있었거든요. 도저히 제가 저기를 삐집고 들어갈 용기가 안 나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근데 안주가 맛있고 가성비가 좋대요. 그래서 궁금하긴 해요. 나도 먹어보고 싶어.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꼬들겨서 들어갔을 것 같은데 못 들어가겠어. 어떡해. 저기 다들 너무 이거 막자지 거라고 완전 신났는데 어떡해. 나 혼자 들어가면 진짜 나 혼자 먹을 것 같은데. 혼자 먹는 게 뭐 어때? 어차피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나 모르는 사람들이고 애초에 나 몰랐던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모르는 사람일 텐데 뭐 어때? 혼자 먹을 수도 있지. 마음 조금만 더 가다듬고 준비되면 들어갈게요. 아까보다 빈자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사람 너무 많은데? 빈자리가 있다. 히토리. 사람 너무 많다 진짜. 유튜브. 너? 남해. 스미마셍. 유튜브는 촬영 안 된다고 빠꾸 먹었어요. 저도 진짜 저런 데 들어가면 기 쫙쫙 빨리는 사람인데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유튜브는 안 된대요. 근데 거절당하는데 나 왜 살짝 기분이 좋은 거 같지? 전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로. 여기는 구글맵에서 다시 검색해서 찾은 스탠딩 바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벽에 메뉴가 엄청 많은데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한 잔당 가격이겠죠? 비디오 다이저브 데스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Potato shochu. Yes? Yeah, potato shochu.おすすめは何ですか? So I recommend this one, Namihi. Okay. How to drink. From Kyushu? From Kyushu. From Kyushu. Kagoshima. Okay. And eat? What do you want to eat? Simple? Takoyaki, hotaruika, okizuki. Pretty popular. Okay. I just trust you. Okay. This? Yes. 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고구마 소주. 제 구독자님이 DM으로 여기 규슈 지방에 고구마 소주가 맛있으니까 꼭 먹어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것만 먹으면 너무 셀 것 같아서 얼음이랑 물 들어간 버전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첫 번째 메뉴는 쪼꼬미였습니다. 그냥 사케 마신디요. 제가 맥주 맛도 잘 모르고 와인 맛도 잘 모르고 사케 마신 데를 잘 알겠으니까 그냥 제 입에는 씁니다. 맛있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마요네즈. 마요네즈. 오케이. 타코야키 냄새 너무 좋잖아. 아무튼 처음 나온 이 꼴뚜기 먼저 먹어볼게요. 미안하다. 내 친구야. 엄청 짜. 일단 옆에 있는 이 노란 거는 생강이거든요. 차라리 생강을 먹어야겠어.
너무 짜요. 딱 꼴뚜기 젓갈만큼 짠데, 그러니까 그 매운맛은 없는데 짠맛은 젓갈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짜. 와, 깜짝 놀래네. 근데 짜니까 확실히 술이 쭉쭉 들어가긴 하네. 와, 깜짝 놀랐다 진짜. 일본에서 먹어보는 첫 다코야끼. 갓 구운 다코야끼가 맛이 없기란 힘들죠. 전반적으로 여기 간이 조금 세다. 얘도 좀 짜요. 저 꼴뚜기는 아마 못 먹을 것 같고 다코야끼에 남은 술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케 한 잔을 마지막으로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생애 첫 일본 이틀간의 여정을 그대로 담아보았는데요. 일본에 오기 전에 급하게 막 일본 회화 문장 막 몇 개 외우고 단어도 막 외우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 일본이라는 문화가 익숙하지도 않고 일본어를 평소에 접했던 것도 아니라서 직접 와보니까 제가 외웠던 것마저도 입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새로운 언어를 도전하는 초심자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라는 거를 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아무튼 일본에서 계획했던 영상들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그 이틀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